2015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부수 참여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슬로라이프 국제대회에서 굿라이프관, 그리고 파머스마켓,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명인명품관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필 주무관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랑 뭐 문자나 통화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제 얼굴 처음 보시죠? 예, 제가 뭐 본의 아니게 뭐 마음에는 좀 항상 부드럽게 하고 싶지만 좀 강하게 나갈 때도 있고, 좀 특히 뭐 부스 위치에 상당히 좀 민감하신데, 이따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코엑스라든지 킨텍스처럼 그렇게 큰 그런 실내 부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배정되어도 저희가 뭐 제 사심이라든가 뭐 그런 건 관여된 게 전혀 없고, 뭐 저희가 뭐 배치를 몇 개쯤 좀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고 좋은 대회가 되도록 다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저희 사무총장님이 지금 손님이어서 잠깐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부스 참가자 공통 공지사항에는 뭐 부스 입점 및 철수가 언제인지,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 부스에는 뭐가 제공되는지, 특히 여러분이 가장 우리 대회에서 가장 좀 헷갈려하실 부분이 주차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제대회다 보니까 그 주차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일반 관람객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스 참여자들분들만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부스 참여자들은 일단은 내부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내부 주차장이 다 찰 경우에는 관람객 주차장도 이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뭐 카드 단말기 같은 경우는 가급적 무선 단말기를 이용하셔야지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유선 단말기는 저희가 전에 한번 9월달에 부수 참여자 신청사항이라는 걸 한번 저희가 받았죠. 그때 저희한테 유선밖에 없다, 유선을 쓸 수밖에 없는 곳은 뭐 몇 군데 안 되지만 유선을 깔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 뭐 카드 단말기가 없다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카드 단말기를 따로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현금 결제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점 좀 잘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들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숙박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숙박 정보라고 있어요. 남양주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 경치가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숙박지 좋은 곳이 많거든요. 거기서 저희 조직에서 마련한 그 숙소는 좀 인원이 좀 다용도실이다 보니까 좀 단가가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숙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김지호 사무총장님이 지금 바쁜 손님이 오셔가지고 일단 사무총장님 인사 말씀은 배제하고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회에 모든 그 연출을 총괄하고 계신 저희 이형주 대회 연출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연출 총괄을 맡은 이용주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11년 세계 유기농 대회 영양사에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슬로라이프 국제대회가 있었고, 올해 이제 세 번째 관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 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잘된 점도 있었고 잘못된 점도 있었는데, 기왕이면 이제 잘된 점들은 좀 살리고 잘못된 점들은 좀 더 고쳐서 대회가 정말 잘 될 수 있게, 지난번 대회 때 53만 명이 왔었는데 올해 그에 못지않게 이제 많은 관람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사실 이제 그 2013년도에 대회로 보면 그 당시에는 예산이 저는 45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예산이 31억 줄었고, 그리고 31억 중에서도 저희가 예산이 26억이 이제 국대하고 도비 12 이렇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충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임팩트 있게 준비를 했어야 되고, 대신에 대회 규모는 2013년 대회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실제 국내관이나 퍼포먼스 마켓이나 이런 것도 규모가 조금 더 커졌고, 그 다음에 대회 일수가 이제 11로 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준비하는데 이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이제 비용들을 아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제 직접 파견을 나와서 그래서 최대한 조직위원회가 이제 인건비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그래도 지난번 대회 예산은 한 3분의 1 이상 줄었지만 지난번 대회보다 훨씬 그래도 좀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그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대회장은 원래 이제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일산 콘텐츠라든가 코엑스라든가 뭐 이런 데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회장은 이제 그거를 위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불편한 사항들 또 서로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좀 하다 보면 이런 건 좀 불편하더라도 좀 저희가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대회는 좀 준비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첫날이고, 대회가 이제 8일이니까, 저희가 내일까지는 모든 시설물이 다 갖춰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이제 부스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참여하시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대회가 슬로라이프 국제대회에 이제 저희 이제 참여하시게 될 텐데, 국내관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관에 들어올 수도 있고, 퍼포먼스 마켓에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대회가 어떤 대회고, 그 다음에 이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왜 이런 대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회는 이제 지금 매칭이 3일밖에 안 남았죠. D-3인데, 슬로라이프 국제대회하고 지난번 대회하고 크게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슬로우 푸드 대회 때는 저희가 음식에 초점을 맞췄어요. 슬로라이프 국제대회는 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음식하고 밥상의 차이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음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랬을 때는 음식으로 세상을 보자라는 슬로건이었어요. 2013년도까지만 해도 요즘 이제 먹방이라든가 이런 음식 프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013년도 저희 대회 전까지 이런 프로가 거의 없었어요. TV에. 저희 대회가 어떻게 보면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고요. 음식을 통해서 새롭게 보는 그런 시각을 던져준 게 그 당시 대회였습니다. 이번에 2013년도 슬로라이프 대회는 음식에서 한 발 더 나간다. 밥상. 전 세계적으로 밥상을 들여다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음식을 들여다보긴 해도. 이 밥상을 들여다본다는 게 뭐냐면 음식을 마주한 인간, 우리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음식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좋은 음식이냐 나쁜 음식이냐 이게 어디서 왔냐 재료는 뭐서 자꾸 이런 거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한 발 더 나가면은 무슨 얘기냐면 음식을 마주한 인간으로 들어가면 누구하고 같이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즐겁게 먹느냐 행복하게 먹느냐 이런 문제에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식재료가 아주 좋지 꼭 좋은 게 아니더라도 혹은 이 음식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슬로푸드냐 패스트푸드냐 이렇게 나눴던 시절처럼 꼭 라면 한 그릇을 가지고도 서로가 한 젓가락씩 나눠 먹으면 왜 이렇게 즐겁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무엇보다도 밥상에서 즐겁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 슬로건이 저희 세계인의 밥상 나누며 식상한 축제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나왔던 포스터가 저쪽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편에 있는 포스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홍보대사 미카엘 요즘 세프 많이 나오죠 그 TV에 그분하고 그 다음에 브로린 그 미스타에 출연했던 굉장히 한국말 잘한다. 그리고 김영철 씨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저희 홍보대사로 하게 되고 이제 오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스터를 많이 만든 이유는 이제 대회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관람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저희 대회장을 소개해드리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희가 있는 것이 저 위에 있는 국제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그 안에 지금 그 밑에 있는 그 TFS 텐트가 3개가 크게 쳐져 있죠. 그 2개는 이제 나란히 쳐져 있고 그 앞에 길게 쳐 있는 거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파란색 끼가 둘러져 있는 게 이제 주제관. 그래서 주제관이라고 해서 혁신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노란색 끼가 국제관 그리고 빨간색 끼가 국내관입니다. 그래서 3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 3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지금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텐트 하나 정도가 더 커진 거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그 게이트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3군데의 게이트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들어오시게 되고, 그 게이트 3군데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가지고 관람객들이 들어오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회 주요 일정은 이제 10일간 하게 되는데, 목요일 날, 8일 날 이제 개막식을 하게 되잖아요. 목, 금, 토, 일, 이 4일 동안이 이제 피크입니다. 그때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10월 10일 날 비가 올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는데, 한 60% 정도 지금 비가 올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날 사실은 이제 10월 10일 날이 가장 피크인데 그날 비가 조금 내린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 15가 월, 화, 수, 목 이때는 이제 저희가 오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할 거예요.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오후에는 이제 가족단위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학교 쪽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6, 17일은 금요일, 토요일. 그때는 또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일날이라고 해서 뭐 갑자기 싹 떨어진다기보다는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배치를 했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좀 균형을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개막식은 8일날 한 2시간 정도 오전에, 지난번에는 오후에 했는데 이번에는 오전에 10시 30분부터 2시까지 VIP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예전에 슬로프드 대회 할 때는 개막식이 끝나고 이 전시장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늦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라든가 VIP들이 개막식이 끝나면 같이 이제 현장을 돌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막의 사회자는 이제 저희 이지영 아나운서와 이제 정지훈 아나운서가 거고요. 국제 컨퍼런스가 이제 6차례, 요 바로 이 건물에서 여기하고 이제 3층하고 2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공시정책이라고 하는 이제 컨퍼런스도 있을 예정이고, 요리경연대회는 국내관,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제 블루라이트관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요리대회장이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그 안에. 그래서 무대가 있고 열흘 동안 경연이 있고 비경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계속 거기서 돌아갈 예정이고, 그리고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재밌게 가정될 예정이습니다. 주요 행사는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시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같이 10월달에 있는 행사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평생학습 축제가 수요일, 목요일 날 A부장에서 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몇천 명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민의 날은 마지막 날 아마 여기도 이제 몇천 명이 또 오셔가지고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눔 행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이번에 그 천사의 거리 기부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덕역에서 여기 대회장까지 오시는 건데, 물론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아니라 이제 그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순환버스가 있고, 해도 이제 걸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입장료에 1,000원을 할인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1,000원을 할인해 드리고, 또 걸어오시면 저희가 걸어오신 천사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1.4km인데 그걸 걸어오시면 1,004점의 마일리지를 이제 저희가 희망케어 센터에다가 걸어오신 분이 기부를 하십니다. 그러면 NH농협하고 국민카드에서 1인당 1,000원씩 그 희망케어 센터에다가 기부해 주신 그 관람객 숫자만큼 기부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확보하고 있는 돈이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걸어오셔서 본인의 이름을 남기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걸어오시고 건강에도 좋고 기부도 하고 할인도 받고 이런 거를 준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저희가 야외 공연장에서 오후 5시부터 슬로우라이프의 밤 통돼지 바베큐 마켓 무료로 이제 통돼지 바베큐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한 2,000에서 한 2,500명 무료로 통돼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좀 늦게 하는 이유가요. 저희 참여하시는 우리 부스 참여하시는 우리 분들이 같이 어떤 얘기가 있으냐면 늘 이제 참여만 하시고 일만 하시다가 하시니까 즐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수요일 날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끼리라도 한번 같이 놀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돼지를 좀 그날 바베큐를 좀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한 잔씩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이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뭐 남양주 페스티벌 이런 페스티벌이 계속 저희 대회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이제 밥상이라고 했잖아요. 밥상. 그래서 이 주제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밥상을 음식하고 밥상하고 나눌 때 밥상에 대한 중요성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진다. 이게 음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실은 음식이 중요한 이유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음식을 먹고 행복해지는 게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지속해 주는 게 뭐냐면 밥상입니다. 밥상. 밥상은 그 행복을 지속시켜 주는 도구인데, 그걸 지속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밥상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밥상 나눔입니다. 저희 주제가. 그래서 나눈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돈을 나누거나 뭘 기부한다거나 누굴 도와주고 다 나누는 건데, 진짜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밥 먹는 거 한 숟가락씩만 나누는 거에서 출발하면 누구나 다 나눔의 정신을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했고요. 그것이 저희 주제관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주제관을 통해서 저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이 대회를 빛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관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전부 주제 전시로 아이들을 위한 체험과 푸드쇼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쭉 보시면 이제 나중에 거기에 이제 푸드쇼에 이제 오세득이나 미카엘이나 뭐 오성급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셰프들이 계속 열흘 동안 하루에 3차례의 푸드쇼하고 그 다음에 공연하고 이렇게 같이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드벤처라고 해서 음식에 대한 음식과 일상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지금 모셔가지고 한 20명 정도 저희들이 최고의 전문가들만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것도 운영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제관입니다. 국제관은 30개국이 이번에 참여합니다. 국제관 전시부스에. 그래서 세계의 전통 음식, 그 나라의 보편적인 음식을 가지고 나오셔서 시식, 전시, 판매를 할 예정에 있고요. 이 네이션스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션스데이에 지금 12개국이 아마 참여를 해가지고 계속 공연하고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8개국 레스토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개국의 레스토랑인데 이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가장 외국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것. 8개국, 한국 빼고 7개국 선정해서 이번에 여기 같이 운영하게 됐고 미카엘 셰프가 운영하는 젤렌이라는 그 레스토랑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와인하고 그다음에 맥주, 그리고 기획전, 맥주를 팔지는 않습니다. 파는 거는 이제 이쪽에 레스토랑에서 팔 거고요. 기획전을 통해서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8개국 레스토랑 네이션스데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제 여기 국내관 굿라이프관인데요. 이 규모가 지난번 대회보다 한 요만큼 더 커진 거죠. 이 규모가 더 커졌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경기, 남양주, 전국의 생산자 한사유, 그 다음에 열려있네 이렇게 여기 다 지금 그래서 부스 배치는 이미 이제 도면을 보셨겠지만 지금 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3x3인데 뒤에 길이기는 3m고 앞으로 폭은 2m만 벽을 쳐줬어요. 1m는 테이블을 앞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벽을 쳐주니까 그게 안 보여가지고 오히려 더 답답해요. 그래서 벽을 2m만 치고 1m는 가지고 계신 그 진열 테이블을 앞으로 뽑으시면 앞에 1m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하시게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다 보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도 이제 공간을 좀 저희가 충분히 띄워놨으니까요. 지난번 대회 때는 보기에 굉장히 좁았어요. 저희가 규모가 좀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굿라이프관에서 이쪽으로 나오시면 이제 어린이 체험관이 별도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인명품관은 실내 체육관입니다. 실내 체육관에 개막식이 끝나고 목요일날 개막식이 끝나면 금요일날 설치를 하고 토요일부터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해서 6일간 해서 별도로 있을 예정입니다. 파머스 마켓은 이제 바깥에 지금 이제 체육문화센터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전체가 129개에서 지금 한 130개 정도 부스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생태공감 체험은 이제 체험 부스인데요. 이거는 지금 지금 구장이 2개가 있습니다. 축구장이 A구장, B구장, C구장. A구장은 이제 이쪽 대운동장이고 B구장하고 C구장이 있는데 C구장 쪽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민 쉼터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쉼터가 마련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주제가 들어가는 이제 입구고요. 여기는 이제 굿라이프관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텐트가 지금 거의 다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베큐 체험장은 지금 메밀밭 구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메밀밭하고 국내관 사이에 그쪽에 바베큐 체험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세계의 거리 음식은 예전에 이제 지금 요 아래쪽에 A구장 앞쪽에 이제 길을 따라서 쭉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가 이제 입구가 됩니다. 게이트가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밭 사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위에로. 그래서 메밀밭 사이에
29개가 여기 이렇게 쳐질 거고요.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거리는 지금 메밀밭과 파머스마켓 사이에 구성이 될 예정에 있고요. 양쪽으로 지금 상하수도 시설을 지금 다 끝낸 상태고, 아마 내일부터 이제 뭐 전기 이거 다 돼 있고, 이제 구체적인 전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시민들이 이제 관람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디저트 카페 거리는 실내 체육관 앞쪽에 한 10부스 정도가 준비가 됩니다. 슬로 레스토랑은 이제 지난번 대회 때는 이제 게이트볼장을 썼는데, 이번에는 어린이 체육관 옆쪽에 새로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한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주 대략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거는 지금 프로그램북을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케이블 TV에 뭐 이제 TVN이라든가 엠넷이라든가 OCN이라든가 CGV라든가 여러 군데 이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더러는 이제 보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넷 접속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관람객들이 좀 많이들 찾을 수 있고, 오시면은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협찬하고 있는 이제 농협, 국민카드, 인구대, 플랜탐스 여러 곳에서 이번 지난번 대회보다 훨씬 이제 협찬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저희가 총 인원이 953명이 자원봉사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하루에 350명이 하루에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00명이 각 이제 활동을 하실 텐데, 그래서 아마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청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원봉사 저희 시랑 시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청결, 음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생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가 하시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 이제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 그런 데서 정말 성숙한 대회가 됐다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주차가 이제 지난번 대회 때도 주차 때문에 엄청 고생들을 하셨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번에 기준을 정한 게 관람객 주차장하고 부스 참여자 주차장하고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 생각이고요. 관람객 주차장은 지금 새로 도로가 원래 이게 구도로입니다. 며칠 전에 10월 2일까지 이 도로를 썼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새로운 도로가 이렇게 이쪽으로 났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관람객 주차장은 여기 지금 1주차장하고 2주차장하고 여기 3주차장이 있는데, 이 1주차장이 지금 1600대가 조금 넘습니다. 되는 대수가. 지금 잘 닦여져 있어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이쪽에서 강변북로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바로 들어가게 되고, 도롱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2주차장은 한 300대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인데,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여기서 다 차면은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여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람객 주차장은 지금 현재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번에 소화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부스 참여자들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물류를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차를 가지고 오셔서 물건을 내려놓고 차를 이제 거기다 두면 안 되니까 다른 데 이동을 해서 놔야 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차를 어디다 둘 거냐.
이제 그 문제를 이따가 이제 좀 화장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설치를 하면 나중에 오후가 되면은 다 클로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이제 그 처리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게 꽉 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면 수도가 고장이 나서 물이 계속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혹시 그런 걸 발견하시면 저희 스태프들한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거기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화장실을 퍼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전에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같이 설명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 박종필 지사하고 같이 하나씩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대회가 정말 성공하고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즐겁고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영주 대회연수 동호사님께서 지금까지 그 대회 전반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참여를 하시지만 슬로라이프 국제대회라는 걸 참여하시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부스 참가자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 그리고 뭐 좀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줄여서 간단하게 이제 읽는 것처럼 응답식으로 저희가 말을 했습니다. 일단 1번 부스 입점 및 철수는 언제 하는지. 입점은 그 개막이 10월 8일인데 그 개막일 전날 10월 7일 오전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 부스는 거의 다 지금 뭐 부스가 거의 설치됐고요. 실외도 지금 거의 다 부스 설치가 끝나가는 중이니까 10월 7일 오전부터 오셔서 부스 입점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 철수는 대회 끝나고 바로 철수 이제 가능하시고요. 뭐 일단 물건을 빼시는 거니까 뭐 좀 상황에 따라서는 10월 18일 다음 날까지 오후 6시까지 철수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부스가 저희가 3x3 이제 보통 5x5짜리도 야외에 있지만 거의 다 기본이 3x3이에요. 거기에 제공되는 사항들은 이제 테이블이 2개가 실내 부스 3x3을 말씀드리면 1200에 600짜리 테이블이 2개가 이제 제공되고요. 의자 2개, 그리고 조명 2개. 그리고 전기는 기본적으로 1kW가 제공됩니다. 저희가 9월달에 그 부스 추가 사항 신청서에 뭐 아주 큰 냉장고라든가 전기 시설이 필요한 것들은 좀 추가로 전기를 이제 받는다고 해서 받은 결과 뭐 그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뭐 전기를 증설을 좀 했고 나머지 분들은 1kW 전기로 이제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허용선이 1kW라고 돼 있지만 조금 더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냉장고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호 현수막 그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 야외 부스에는 테이블이 그 1800에 750짜리 이제 한 개가 제공되는 것이 좀 이제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기 용량 추가는 사전 추가 신청자에 한합니다. 3번 부스 참가자 주차는 이제 저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대회 내부 주차장의 가급적이면 저희가 다 하려고 합니다. 뭐 운영기간 그 참가자 이용 시간을 보시면 저희가 10시부터 이제 관람객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전에 7시에서 9시 사이에 다 이제 부스 참가자분들은 오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곳곳에 저희 그 주차 통제 요원이라든지 보안 요원들이 있으니까 잘 이제 협조해 주셔서 주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참가자분들 비표를 이제 나눠드려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10월 7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스 입점이 10월 7일부터 가능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0월 7일 1시에 저희가 배부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9월에 아까 말씀드린 부스 추가사항 신청서로 바탕으로 저희가 업체명이라든가 그리고 뭐 차량 번호라든가 뭐 몇 명이 오실지 그런 걸 저희가 다 미리 받았는데 그걸 바탕으로 미리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근데 그때 제출 안 하신 업체도 꽤 있어요. 제가 그렇게 메일을 문자를 한 4번, 5번을 보내고 전화로 한 데도 있는데도 끝내 안 보내신 분들도 있는데 그때는 뭐 9월에 그때도 뭐 일단은 10월 7일 1시까지 오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무슨 업체 누구 몇 명 차량 뭐뭐다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비표하고 차량 출입증을 저희가 제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렌탈 같은 지금 뭐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지만 뭐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이제 직기 같은 게 필요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 렌탈 119라는 업체하고 저희가 이제 협찬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렌탈 119에다 이제 그 직기를 렌탈을 하시면은 뭐 일괄적으로 이제 배송이 되고 각 부스번호 몇 번 누구라고 이제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업체가 개별적으로 여기다 신청하시고 그때 말씀을 하실 때 저희는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굿라이프가 뭐 A371 부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배송을 해드리고 수거도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적인 면도 뭐 제가 뭐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 일반적인 렌탈하는 것보다 좀 싸게 해준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10일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3, 4일 정도 지나면 그 추가 비용을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급적 렌탈 일부를 이용하셔도 되고 뭐 다른 업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연락처는 뭐 여기다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참가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식사 문제 있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슬로 레스토랑이 있어요. 저희가 뭐 따로 뭐 참가자분들의 그 식사를 뭐 준비하는 그런 식당은 없고요. 식당은 없는데 저희가 그 대회장 내 슬로 레스토랑에서 거기가 한식 뷔페나 그리고 삼동탕이라고 그 삼계탕 비슷한데 좀 이제 삼동탕이라는 요리를 11시에서 6시까지 운영합니다. 뭐 지금 여기서 드셔보시고 뭐 저희한테 사전에 유선 카드 단말밖에 못 쓰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 빼고는 무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뭐 거의 한 90% 이상은 무선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카드 단말기 없으시는 렌탈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까 렌탈 119에는 그 무선 카드 단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카드 단말기 렌탈은 좀 자체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현금 거래도 뭐 좀 불편하시겠지만 현금 거래 하실 분들은 현금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나 일단 저희 조직위원회가 그 비영리 사단법인이라서 세금 계산서는 발급에 불과하고 저희가 뭐 부수비 얻을 때 뭐 부가세를 받은 것도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일괄로 저희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입금확인 영수증을 저희 조직이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니까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쓰레기 문제가 이제 저희가 음식 관련 축제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가장 이제 좀 문제가 많았는데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 지금 조직이 지정 숙박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한테 그 사전에 조직이 숙박시설에서 예약하시겠다는 분들에 한해서 여기서 주무시면 되고 이건 뭐 저희가 다 따로 연락을 드렸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해당 사항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회장 인근에 저희 숙박시설이 저희 대회 홈페이지 대회자료실 숙박 정보에 들어가시면 이제 한 수십 가지 있어요. 저희 뭐 종류에 따라서는 민박도 있고 여관도 있고 호텔도 있고 다양하니까 거기서 이제 지리적 위치 같은 걸 잘 고려하셔서 숙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좀 강조드리는 말씀이 저희 그 실내 전시장에는 그 브루스터 등 좀 조그만 소형 기구 있죠? 그거 외에는 뭐 가열 기구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열 기구 같은 걸 쓰실 때는 저희 조직에 말씀을 해주시고 뭐 브루스터 뭐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말씀 안 해도 되지만 나머지 걸 쓰시겠다 하시면 저희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서 참가자 추가 요청 사항에 이제 식자재 원산지하고 사전 등록된 품목을 저희가 좀 받았는데 저희가 슬로 라이프 국제대회가 뭐 유기농 친환경을 포함하고 그리고 반드시 유기농 친환경을 저희가 슬로 푸드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슬로 라이프라고 하면 뭐 모든 걸 생활 문화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유연하게 식자재 원산지 정확히 표기하고 그리고 사전 등록된 품목만 판매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꼭 국산이 아니더라도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놨으니까 이 점을 반드시 저번 13년 대회 때도 원산지를 속여가지고 상당히 그
소비자분들의 클레임이 많았고, 그리고 저희도 좀 조율을 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지켜주셔야지만 예, 원활한 대회 진행이 되고, 서로 간에 저희가 그 조직이 그 참가자 그 준수사항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계속 어기시면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제적으로 퇴거를 좀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품목이 추가되거나 하시면은 뭐 저희한테 어떤 품목이 어떤 게 추가된다 하시고, 뭐 그것도 여러 가지는 안 되고 한두 가지 정도 이제 추가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서 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 판매가보다 예, 뭐 보통 저희가 받아보니까 거의 다 좀 일반 시중가보다 좀 낮게 등록을 하셨고, 뭐 일반 시중가는 같게 하셔도 돼요. 같게 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뭐 국제대회다 보니까 저희도 홍보를 굿라이프감이라든지 뭐 다른 먹거리 굿에 우리가 좀 싸게 판매한다고, 그래야 뭐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판매가 더 좋으실 거니까 예, 높은 가격은 저희가 예, 하시면 좀 저희가 곤란해집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지나친 호객행위 등을 좀 이제 저희 국제대회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오세요. 예. 뭐 야시장 분위기는 저희 따로 있어요. 음식문화거리라고. 거기서 네, 정겨운 분위기는 거기서 연출하시고, 저희 힐레반이라든가 다른 무슨 참가자분들은 예, 뭐 간단한 뭐 소비자가 물어보면은 그때 뭐 말씀드리고 열심히 설명하시는 거야 가능하지만 예, 뭐 떠리라든가 뭐, 예,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희 뭐 공사님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들어오실 때는 개장 시간 이전에 10시 이전에 7시에서 9시 사이에 예, 들어오시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그 배정된 자기가 부스 배정된 부분 있죠? 거기는 여러분들께서 돈을 내시고 입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예. 그리고 음식문화거리라든가 뭐 다른 테이블이 있는 그런 부스를 배정받은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테이블, 식당, 손님들이 드시는 테이블은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자원봉사분들은 그 밑에 떨어진 것들을 줍고 너무 바쁘시면 좀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자원봉사가 예, 여러분들께서 영리 활동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곳의 청결을 예, 좀 잘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굿푸드가 세계거리 음식사항은 지금 외국분들은 따로 이제 말씀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음식문화거리하고 쓰레기 관련 공지사항은 이제 다른 백형호 담당자님께서 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음식문화 그 일을 맡은 백청호입니다. 일단 그 앞에서 박쪽 중간이 그 말씀드렸는데, 그쪽 부분에 있었던 쓰레기 그 배출 부분을 어떻게 하나 해서 좀 넘어갔는데, 제가 그 쓰레기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서는 제가 음식문화 거리 같은 경우에 좀 다르니까 그 부분을 좀 특이사항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9번은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하나요? 하는데, 우리가 그 쓰레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음식 쓰레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반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음식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쓰레기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먼저 외부 음식물 수거함 비치 상황에서 그 보면은 우리가 설치 장소 해가지고 5개소, 파머스 마켓 화장실역, 그 다음에 야외 공연장 화장실역, 그 다음 슬로 레스토랑 부분, 푸드 라이프관 부분, 3개 음식 트레이 해가지고 각기 그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음식에 나오는 양을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좀 보고 설치 개수를 20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용구역이 있는데, 그래서 파머스 마켓 화장실역, 그 다음에 이것은 음식문화거리 혁신관 푸드쇼고, 그 다음에 야외 공연장 화장실 옆에서는 음식문화거리가 간다. 그 다음에 슬로 레스토랑 부분은 슬로 레스토랑, 이쪽 나이트관 부분은 푸드관. 뒷장을 하고 보시면 지도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여기 파란색 그 결투 표시한 분
있잖아요. 이게 저 음식 뭐랄까 통이 있는데 우리가 음식통 하면은 우리 아파트 보면 120리터 있잖아요. 용기 그 용기로 해서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그 구역 안에 있는 그 음식 보면은 그 파란색 부분에 있어가지고 야외 공연 저 음식문화 거리 제가 맡은 음식문화 거리는 그 야외 공연장 있잖아요. 야외 공연장 보면은 파란색 별도가 있는데 그쪽 부분 같은 거에 거기서 활용해주고 또 노란색 부분 같은 건 세계 음식문화 거리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쪽 부분 이렇게 그 위에는 바베큐 체험장이잖아요. 그 부분 같은 저쪽에 파란색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음식 좀 여러분께 알고 계실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외부하고 내부가 있거든요. 근데 외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음식통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다 해줄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것이 용기가 포화된 용기가 차면은 그것을 교체해주고 다시 저녁에 가져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용 같은 경우는 음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은 것은 부스 운영 담당자가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음식 쓰레기가 좀 나온다 하면은 우리가 흔히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물기를 뺀 다음에 그 부분을 음식 찌꺼기 부분을 아까 저쪽에 있잖아요. 파란색 그 부분을 일단은 옮겨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이 청결이 유지되지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결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는 아까 저 보면 전 부분 있잖아요. 딱 넘기지 마세요. 전 부분 있잖아요. 이 전 부분이 우리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예요. 그래서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2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26개소에서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 해가지고 각기 2개씩 해서 전부 한 52개가 설치될 것입니다. 설치될 것이고 그러면은 다시 이것도 외부하고 내부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데 또 좀 궁금점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 우리가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에서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인원들을 대동해가지고 그리고 그 인원들을 대동해가지고 포화되면은 그것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도 청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처리를 다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내부 부분인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내부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다 해주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지만이 내부 부분은 똑같아요. 쓰레기 봉지 같은 것을 줄 건데 50리터하고 100리터를 줄 거예요. 그래서 50리터는 누구를 주냐, 100리터를 누구 주냐면은 음식에 쓰레기에 나오는 양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음식문화 거리는 한 100리터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한 50리터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봉지에 하고자 할 때는 담당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한테 말을 해가지고 쓰레기 봉지를 좀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쓰레기 봉지가 국가 재산이거든요. 재산인데 2013년도에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다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내부로 노출돼가지고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푸득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부 쓰레기는 부스 운영 담당자께서 하신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 봉지를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받아가시고 거기서 하신 다음에 좀 선생님들 좀 어렵겠지만은 이것을 바깥에 우리 26개소 이쪽에다가 버리시냐 이건 또 좀 아니에요. 우선 선생님들 쓰레기가 좀 그렇게 많이 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보면은 빨간색 테두리 안에 초록색이니까 배추색이니까 그 배추색 그 부분에 그게 압력박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압력박스에다가 좀 이렇게 버려주시면은 아마 여러 자원봉사들한테가 이렇게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걸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는 아마 일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음식문화 거리는 좀
저도 음식문화 거리를 맡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음식문화 거리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 부분에 한번 연구를 해. 정리 부분. 좀 제가 이거 그 전에 좀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말되니까 얼마나 좀 제가 머리가 좀 아프고 힘들었냐면은 이거 어떻게 할 때 가장 효율적인 걸 할까나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조금 좀 변경이 됐어요. 지금 저 역할 분담에서 음식물에서 물기 제거 후 소규모 음식만 배출한다 이거 하는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 원칙은 뭐냐면은 부스 담당자가 보면은 음식물을 바깥에 외부 음식물화 통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음식물화 같은 거는 좀 밑에 야외 공인자도 떨어진 부분에 10에서 10m 정도 되거든요. 아니 10에서 15m 되거든요. 그쪽에 아예 버리는 게 더 낫다 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같은 거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제 마음에서는 그 뭐랄까 바닥 청소하고 그다음 이것까지 좀 생각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청소만 좀 이렇게 좀 자원봉사들이 좀 주점적으로 해라 역할 분장이었어요. 음식문화 거리만 좀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끝나고 설명 끝나고 주차 관련해서 공연하고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니까 가지 마세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아르바이트생 해가지고 대행사에 있었는데 이 전문용을 해서 내부 식탁 좀 청소를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부서 담당자를 밑에서 저 전문용들이 하니까 우리는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물론 음식이라 그래서 그 부스에서 사고 음식을 그 식탁 바로 앞에 우리 가운데 보는 식탁 있잖아요. 거기에서 먹으면은 어떤 뭐랄까 튀김음식이 있는데 저기서 저 끝터리에서 먹다 이거예요. 자기 부스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왜 닦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어떤 가상적인 어떤 구역을 그 앞에 정해서 식탁 한 사람 애근안에 들어오면 또 안 오거든요. 그 부분에 자기 음식 하는데 안 사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고려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재활용서 쓰레기는 100m를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스 운영자께서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암돌박스에다 이동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제가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가운데 부분에 식탁 하면 식사하는데 그 부분에다가 100m짜리 그 봉투를 좀 달아놓을 거예요. 달아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일반 쓰레기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그 봉투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면은 그것을 묶어가지고 바깥에다 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체하고 한다. 그것을 자원봉사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용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 재활용 봉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암돌박스에다가 이렇게 우동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 음식문화 거리에서 자기가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쓰레기 같은 거는 꼭 직접 암돌박스에 오고 이 가운데 부분에다 이렇게 매달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용 이렇게 해서 활용할 테니까 만약에 좀 하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괜찮다고 생각했지만은 실무적으로 좀 적정할 부분이 있으면 좀 조정을 하고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 거리 계속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음식문화 거리는 우리가 옛날부터 항상 말을 많이 있어가지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앞치마 있잖아요. 제가 입어볼까요? 많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하얀 걸 입고 왔는데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통일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저 보면은 좀 되게 깔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 드린 게 아니고 음식문화 거리하고 세계 문화 거리 이 부분을 해가지고 하는 분들 그래서 좀 해가지고 남이 봐도 통일해가지고 좀 색깔 괜찮죠? 제가 이 색을 좋아해서 제가 이 색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드린다라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은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할 거 끝났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분무기 통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일회용 같은 경우는 음식물화 같은 경우는 가급적을 안 하려고 해요. 예? 우리 취지하고 잘 맞지도 않고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뭐랄까 우리 식탁 보면은 식판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물을 넣고 식초 방울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 좀 내가 좀 우리가 아침에는 좀 쌀쌀하고 낮에는 좀 덥거든요. 그래서 식중독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노하우라고 할까요? 거기다가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하죠. 이것을 좀 하면은 식중독을 많이 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해가지고 저 좀 두려워요. 그거나 여러분들께서 책임의식을 갖고 잘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이제 좀 궁금해하시고 좀 아까 뭐 저희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주차 문제 관련해서 저희 대행사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슬로라이트 국제대회 운영팀 석포제 김영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행사장을 가더라도 이제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요즘에 이제 워낙 다들 차를 가지고 오셔서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스 참가자분들은 여기 이쪽 안쪽 주차장을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B표를 이제 7일날 발급 받으실 건데, 자, 여러분 부스 참가자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쪽 8번 숫자 있는 데랑 4번 있는 숫자 있는 데서 저희 통제위원들이 B표가 없는 차량은 진입을 통제를 해요. 근데 부스 참가자분들께서 이제 저는 뭐 부스 참가자예요. B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진입을 막 해달라고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통제위원들은 지시된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서 어떻게 유두리를 부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이 진입을 허가한다. 그럼 그 뒤에 오신 분도 당연히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부스 참가자분들이 아닌 이제 관람객분들도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 내부 도로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일날 B표를 받으시면은 반드시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차량 번호를 받은 거는 미리 번호를 써놨어요. 근데 늦게 신청하셔서 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통제위원들이 차량 번호랑 B표 있는 번호를 확인해서 진입을 시켜드릴 거예요. 요거를 안 지켜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이 진입을 못하는 대회장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출에도 감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차량 진입하는 부분은 반드시 저희 통제위원들을 따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판매하시는 물건이 떨어지시면은 내부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오실 거냐면 이쪽 11번 주차장 쪽이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물건을 하차를 하실 거예요. 물건을 하차하시면 여기 저희 통제위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차를 하시고 차량을 다시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여기 하차된 물건들은 저희 경호팀이 봐드릴 거예요. 누가 못 가져가게. 그래서 같은 부스가 확인되면 이제 다시 부스로 이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차량은 딱 여기까지만 입장을 해야 돼요. 이 안쪽으로는 어차피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자, 이쪽으로 들어오실 때도 당연히 이제 B표가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B표 신청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요. B표 수량은 넉넉한데 이게 또 너무 남발이 되면은 또 내부 주차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수량만 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대회장 내부로 이제 출입하는 이제 인원 출입입니다. 인원 출입을 하실 때 게이트에도 이제 저희 경호팀이 있어요. 내부 행사가 이제 유료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검사를 하고 입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B표를 저희가 이제 나눠드릴 건데 그걸 항상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수량이 모자라시면 사전에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표는 전부 다 착용을 하시고 입장을 하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는 이쪽에 1게이트, 2게이트, 3게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 어느 게이트나 이제 운영 방법을 받고 비표가 없으시면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표를 이제 발급을 못 받으셨는데 대회 기간 내에 이쪽으로 차량이 진입이 돼야 된다. 그럴 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차량을 먼저 다른 곳에 주차를 하시고요. 그 여기 1주차장하고 2주차장 있잖아요. 이쪽에 주차를 하시고 차량 비표를 발급 받으신 다음에 다시 이제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에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비표가 없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뒤쪽에서 계속 쭈르르 오잖아요. 이게 한 번 물꼬가 트이면은 계속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 도로가 왕복 2차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협소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내리시고 뭐 가까운 곳에 내리셔서 뭐 이동을 하시겠다 하시는데 이쪽으로는 가급적 이제 밖에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통제하시는 다른 이제 공사단원들이 계신데 여기서 주차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차량 통행은 반드시 비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비표에는 차량 번호가 써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두 가지 좀 확실히 좀 지켜주시면 훨씬 원활하게 행사가 운영되고 이제 관람객들도 훨씬 쾌적하게 내부를 관람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영업 활동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일날 네. 입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때 7일날 오전부터 배송했잖아요. 네. 오전에는 비가 그냥 네, 그 비표 출입은 8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8일부터. 택배 차량이 저 PC가요. 거기까지 자, 택배 차량도 이쪽으로 오는 거는 저희가 그 통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택배로 물건을 받으셔야 한다면 한 분이 이쪽으로 나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 하차하고 바로 나갈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네네. 추가 비표를 하시면 그 목걸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목걸이 비표는 필요하신 만큼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이게 저희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수량만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업체당 한 대씩만 운영이 가능한가요? 부수당 한계가 어떻습니까? 한 개가 어떻는데 만약에 그 차가 안에가 들어있을 경우에 다른 한 차가 다른 들어온다고 하면 꼭 P11개만 갈지 말고 한 개는 추가할 수 있나요? 이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 자, 이쪽 전체 주차장 통틀어서 사실 이 P10 요 주차장은 거의 이제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요. 이쪽으로는 일반 차량들이 진입을 합니다. 왕복이 가능한 도로라서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갓길로 일반 관람객들도 그리고 여기서 야구를 즐기시는 분들도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제외하면은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저희가 출연진 주차장 예정하는 곳이라서 여기 9번, 10번을, 11번은 그 왔다가 들어가는 곳을 제외하겠습니다. 9번, 10번, 11번을 제외하면은 거의 뭐 한 550대 정도거든요. 근데 이 차량을 한 대, 두 대 계속 갖다 보면은 여기서도 계속 이제 잼이 걸리기 때문에 좀 지양을 했죠. 이거를 입고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9시나 10시 이전에는 하다고 얘기하죠. 자, 차량 내부로 진입하는 거는 그 오전 09시까지입니다. 그 대회 개장 1시간 전까지는 다 출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회장에서. 넣어서 물건 내고 빠지면 9시까지 빠져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6시에 해명하고 있으면 7시 앞에 7시 이후에 추가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7시 이후에 이제 대회장 내부에 이제 관람객들이 다 퇴장을 했다고 저희가 판단하면은 통제위원들이 진입을 허가를 해줄 거예요.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야간에는. 네.
행사에서 보면 그 장애인들이 그 무조건 노란 땀만 붙어는 내가 다 아무 생각하겠다고 그러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마 요번에 이 행사에서는 설사하지 않고 해서 보행이 기장이 있거나 노란 딱지가 있어야지만 장애인 행사장에 주차를 시키는데 그걸 확실하게 배우를 시켜서 왕왕 이런 일들이 장애인들하고 보안 요원들이나 또 동사 요원들하고 자꾸 수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대회만큼은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조금 조그란 사람 없는 사람도 여기서 노란 딱지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기기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요령을 소개를 해서 집단 안에 그 태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데 사실 그게 또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장애인 표가 있는데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좀 파란 딱지는 절대 안 되고 네네. 노란 딱지도 분명히 그 사람이 내려서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네. 안 됩니다. 네, 뭐 물론 저희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한 번 주차를 하시면은 이게 좀 빼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일단 그 부분은 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역을 담당자분이 지금 조직에 따로 계신데 조직으로 좀 문의를 해주시면은.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행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거에 따라 틀리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입니다. 주차가 불편하면은 관람객 당연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컴플레인 많이 나오고요. 그 행사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집니다. 이 부분 선생님들께서 잘 지켜주시면은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